안녕하세요. 학점으로 지방 일반고에서 인서울의대에 진학에 성공하여 현재 중앙대학교 의학부에 1학년으로 재학 중인 류석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합격생으로서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중앙대학교를 처음에 수시 지원을 결정했을 때 그때부터 중앙대학교가 제 마음속 1순위였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대학교 안에서도 의대라는 과 특성상 제가 항상 꿈꿔오던 그러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라서 뭔가 계속해서 설레이는 감정으로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는 생명과학이나 의학 쪽에 관심을 계속 두고 있어서 의사를 꿈꿨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처음 꿈은 의공학연구원 쪽으로 기술과 관련된 분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성격상 제가 아끼는 사람들을 이제 저 스스로를 기꺼이 희생하면서까지 도와주려 하고, 그 다음에 현실주의적인 성격까지 겹치면서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다. 그러한 꿈을 계속 키우면서 의사라는 꿈으로 확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만의 무언가 공부 전략이 있다면 밸런스 있게 공부를 했다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하루랑 일주일 안에서 공부할 목표량을 각 과목당 필요한 시간들을 고려하면서 적절하게 목표량을 분배하였고, 하루 안에서도 공부를 할 때 하나의 과목을 공부하면서 시간이 지체되어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질 것 같거나, 또는 한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이 오래되면서 공부의 속도나 그런 효율성이 떨어지려 할 때 과감하게 다른 과목으로 바꿔서 공부하면서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최소화했던 것이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의대를 꿈꾸기 때문에 내신이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요소지만, 학종으로 의대를 진학하기를 희망했었기 때문에 대회나 동아리 활동처럼 비교과 활동도 정말 열심히 챙겨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친구들이 보면서 열정킹이라는 별명이 붙었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모두 두루두루 친해지게 되면서 뭐 친화력 갑이다, 사회성 좋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의학과 인공지능을 융합해서 탐구 활동을 여러 가지 담았던 것이 제 생기부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탐구를 할 때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나 또는 정보 수집 능력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인데,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통계 자료의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그 다음에 결론을 해석하고 도출하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에서 선생님들의 도움이 제 생활기록부에 저만의 컬러를 더욱 돋보이게 드러낼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도움에서 제가 플러스로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학급 3분 스피치, 진로 발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해서 학생들과 그리고 저에게 발표의 시간이나 발표의 기회를 직접 창조해서 뭔가 하나의 탐구 활동도 발표, 토론, 공유, 그 다음에 결과물 작성 등 다양한 형식으로 활용해 보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기 전 학종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생기부에 적히는 활동의 타이틀이나 개수에만 집착했던 것이 있는데,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제 진로와 생활기록부의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정해 나가기 시작했고, 저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공지능 분야를 의학과 융합해서 어떻게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이끌어낼 인재로 대학에서 평가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꼭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본인만의 관심 분야가 존재하고 그것을 자신의 진로와 연계해서 충분히 많은 탐구 활동과 개인적인 학습 노력 등을 생기부에 담아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당시에 조금 인상 깊었던 질문으로 예를 들자면, 제가 생기부에서 여러 번 다뤘던 유전학과 관련된 탐구 활동에 대해서 유전학에 대한 저의 관심사나 학업 계획까지
물어보시는 질문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준비를 했었기도 하고 유전 질병에 대한 치료제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뇌라는 영역에서 앞으로의 유전학이나 또는 신경계적 그러한 관련 질병들을 연구하고 임상에서 활동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대답을 했었습니다. 사실 정말 개인적으로는 수능 당일날 치고 나서는 개인적으로 최저를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상한 희망이 있었어요. 이상한 희망이 있었는데 나중에 결과를 받고 나니 그게 아니긴 했었지만 결과를 딱 받았을 때는 이번에 내가 많이 노력하긴 했지만 부족했구나라는 그런 아쉬움과 조금의 낙담은 분명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재수를 해서라도 삼수를 해서라도 분명히 의대에 진학하고 말겠다는 목표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조금 힘들고 실패하긴 했지만 다음에 꼭 더 도전해보자 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로는 1월 2일이었어요. 1월 2일에 저녁을 먹고 나서 어, 방에서 누워서 영화를 그냥 보고 있다가 8시쯤에 전화를 받은 거였어요. 제가 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는 왠지 모르게 02라고 찍혀 있는 전화번호가 이 전화를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들었고 그 전화가 울리자마자 받았는데 그 순간부터 저희가 이제 합격을 했다, 추가 합격을 했다, 뭐 등록을 하겠느냐 하는데 정말 네, 네, 네만 계속하고 있었던 정도로 순간적으로 멍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우선은 이제 서류 평가만으로 진행되는 전형이고 뭐 1차 합격 그런 것이었고 바로 최종 단계로 넘어가는 전형이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예비 번호를 받는 것도 저에게는 정말 큰 결과였어요. 그건 예비 번호를 받은 것만으로도 정말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번호가 돌고 돌아서 저에게까지 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컨설팅을 받으면서 뭔가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마지막 단계에 서 있는 것은 학생 자신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학교 생활에 충실한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개인 세특이나 행특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그 다음 수업 시간 외적으로도 계속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입시라는 것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알 수 없는 싸움이고, 결과가 나와서도 그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뭔가 쏟아지는 입시 자료에 의해서 내가 될까 안 될까, 내신 몇 점이면 될까 안 될까를 따지고 있기보다는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비교과 활동을 챙기거나 수능을 챙기는 등의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 의사로서의 최종 목표는 진료과를 신경외과 쪽으로 진출할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뇌라는 영역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개발될 가능성을 갖고 있어서 그 분야에서 아직까지 알츠하이머 같은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질병들에 대해 도전해보고 연구하는 선구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이제 의사로서의 목표로 남아있고 사람으로서의 목표는 아무래도 뭔가 의사라는 올바른 의사상이 인류애를 실현한다? 그런 이미지가 있기도 한데 저는 제 능력에 대해서 약간 겸손하자면 뭔가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그러한 의사가 되면 정말 좋겠지만 제가 제 주변을 정말 확실하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제가 전담해서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의사로 성장하는 것이 제 인간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